예, 여러분들의 관심 있고 궁금해하고 그러면서도 애매한 이슈들 법적으로 아주 재밌고 또 쉽게 풀어드리는 친절한 변호사들 시간인데요. 오늘 머니투데이 더헬의 유동주 기자 그리고 법무법인 콤파스의 이필우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주제 제가 미리 봤는데 미투 운동 얘기 준비하셨더라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참 궁금한 점들이 많았었는데 요즘 난리잖아요. 좀 얘기를 해주세요. 예, 작년 10월 할리우드 유명 영화 제작자죠. 하비 와인스타인 성범죄 사건이 폭로된 후에 미국에서 미투 운동이 시작됐고 우리나라에서도 문학의 중심으로 미투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지난달에 서지현 검사에 의해서 전 법무부 검찰국장 안태근 씨의 이제 성추행 사실이 폭로됐고 이후에 추가적으로 SNS를 중심으로 많은 폭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서 미투 운동에서의 법적 쟁점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뉴스 보면 매일매일 새로운 인물이 막 등장할 정도로 저 사람도 또 저 사람도 라는 얘기를 계속하게 되는데 지금까지 한 몇 건 정도가 정식으로 수사 들어갔나요? 예, 엊그제 이철성 경찰청장이 기자간담회에서 밝혔는데요. 19명 정도 지금 인지수사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예. 지금까지 집계는 정확하진 않지만 뭐 폭로가 된 거는 아마 이제 30여 명이 넘는다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요. 예. 인지수사라는 거는 경찰에서 고소고발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먼저 적극적으로 범죄 혐의가 있다면은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19건은 중대한 순서대로 그리고 중대한 순서대로 이제 수사에 착수한 걸로 보이고 이에 대해서는 이제 이 변호사가 뒤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얘기를 하려면 이제 법적인 측면에서 접근할 때 성범죄와 관련된 어떤 종류들이 또 법적인 걸로 나뉘어 있을까에 대한 궁금증도 있고 또 한 가지가 이제 경찰이 이렇게 선택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도 좀 변호사님께서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일단 먼저 이 선택적으로 수사가 이루어지는 측면은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현재 미투 폭로되는 부분에 대해서 개념이 좀 차이가 나는데요. 첫 번째는 성희롱과 강제추행, 강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희롱이라 함은 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해서 성적인 언동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굴욕감을 주거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의미하는데요. 예. 성추행, 희롱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추행이라고 하는 강제추행의 경우에는 폭행이나 협박 또는 위계나 위력으로 상대방에게 상대방을 추행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데요. 네. 이 추행에 대해서 혹은 강간에 대해서만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지금 수사가 진행되는 것이고요. 예. 일단 두 번째로는 이제 가장 큰 문제로 발생할 수 있는 친고죄와 공소시효의 문제가 있습니다. 친고죄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친고죄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친고죄는 스스로 피해자 스스로가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해야지만이 처벌될 수 있는 범죄를 말합니다. 근데 이 성범죄 친고죄가 2013년 6월 19일에 폐지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이후의 범죄에 대해서는 고소가 없어도 처벌이 가능하지만 그 이전의 범죄에 대해서는 친고죄의 고소기간이 1년이나 2년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이미 그 기간을 도과해서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그 친고죄에 해당되지 않는 범죄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제 13세 미만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라든가 장애인에 대한 성범죄, 상습적 성범죄에 대해서는 친고죄 자체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처벌이 가능한 것입니다. 친고죄 때문에 그럼 그 공소시효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두 가지는 좀 구별이 되는데요. 예. 공소시효라 하면 어떤 부분이냐면 친고죄는 피해자 스스로가 고소를 해야 되는 경우를 의미하고 공소시효는 어떤 범죄에 대해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아하. 그래서 그 공소시효가 완료가 되면 국가의 형벌권이 소멸되기 때문에 더 이상 처벌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성범죄에 대해서는 이제 공소시효는 범죄의 형량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7년이나 15년입니다. 그래서 강간의 경우는 10년, 강간에 대해서 치상이 발생하면 15년, 혹은 그 이상의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범죄, 특히 장애인 아동 대상 성범죄라든가 아니면 성범죄로 인해서 치상이나 치사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소시효 자체가 적용되지 않아서 이 경우는 모두 처벌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친고죄에도 해당이 안 되고 공소시효도 지나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매우 어려운 점인데요. 현재 미투에 의해서 지금 폭로가 된 범죄의 상당수가 친고죄 이전의 범죄거나 그러거나 공소시효가 이미 도과된 범죄들입니다. 따라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친고죄 폐지 이후의 범죄이거나 공소시효가 도과되지 않은 범죄에 한해서 진행이 되는 것이고 요거에 한해서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미투 운동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기관에서의
처벌이 불가능한 성범죄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파장을 일으켜서 이런 사회적 문화를 바꿔보자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단순히 처벌 가능성만으로 이 미투 운동을 바라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좀 또 하나의 시민으로서 약간 열이 받기 시작하는데요. 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지금 애로사항을 겪는 게 나는 분명히 당했어. 나는 확실히 알고 있어. 근데 증거가 없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저 사람은 너무 떵떵거리면서 잘 사는 거예요. 이런 부분도 어떻게 그 사람의 가해자가 벌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성범죄에 관해서는 물론 증거가 있어야만이 성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지만 예. 당사자 간에 특별한 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성범죄의 경우에는 예.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유죄 판결이 가능합니다. 예. 따라서 친고죄가 아니고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은 범죄에 대해서 피해자가 피해 사실에 대해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면 네. 그것은 유죄의 증거로서 충분히 사용할 수 있고 현재의 법원에서는 동의가 없는 성범죄의 경우에서는 예. 이것을 성범죄로 보는 경향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나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이 좀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 같긴 하나. 예, 그렇습니다. 앞에서 얘기 들어보면 솔직히 뭐 찻대고 푯대고 하다 보면 가해자가 얼마나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 너무 이게 처벌의 범위가 좁아지지 않나라는 좀 느낌이 들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제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그러한 문제 제기로 인해서 성범죄에 대한 가중 처벌에 대해서 2010년도에 개정이 됐고 예. 그 친고죄에 대해서 2013년 6월 19일에 폐지한 이유도 바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네. 충분히 감안해서 진행된 부분입니다. 예. 근데 너무 감정이입을 했나요? 제가 또 하나만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이거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괜히 반대쪽에서 철판 깔고 난 명예훼손 당했다라고 하면 이것도 가해자 입장에서는 이거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미국에서의 미투 운동과 한국의 미투 운동에서의 가장 큰 차별점이 발생하는 점이 이 점인데요. 미국에서는 사실 적시한 명예훼손죄가 형벌에 없습니다. 따라서 사실을 적시해서 폭로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예.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적시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을 적시했다 하더라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요. 예. 사실상 미투 운동의 대다수가 이 부분에 포함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하지만 오로지 공익을 위해서 한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돼서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그 공인에 대한 폭로의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가 있는데 사인에 대한 폭로에 대해서는 사실상 우리 법원이 이 오로지 공익을 위해서 했다는 점을 굉장히 협소하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예.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여지가 상당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게 또 사각지대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하다 보니까 좀 문제가 될 것 같고. 또 하나의 이제 미투 운동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진실 공방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정말로 피해를 받아서 이렇게 신고를 하고 미투 운동에 참가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이제 앙심을 품고 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테고 하다 보면 여기에서 또 법적인 문제가 좀 충돌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최근에 영화배우 오달수 씨 그리고 탤런트 손우재덕 씨의 경우에는 폭로가 됐지만 지금 뭐 서로 이제 진실 공방이 이루어지고 예. 있고요. 이 문제가 혹시 나중에 이제 고소 고발 혹은 이제 신고가 된다면 수사기관에 정식으로 이제 처벌받게 허위 사실로 수사기관에 신고해서 처벌받게 하는 행위를 무고라고 하는데요. 네.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는데 현재 이제 SNS 상으로 폭로하거나 이런 것만으로는 이제 수사기관의 처벌을 요구하는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무고죄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는 좀 구별해서 봐야 되겠고요. 또 하나 이제 무고죄 그러면 어느 정도 비율로 맞냐라고 본다면 2014년의 경우에 성범죄로 고소당했지만 무고죄에 해당하는 경우 혹은 무혐의에 해당하는 경우가 18.1%였습니다. 그러니까 5건 중 1건 정도는 사실상의 무고였다는 거죠. 그래서 뭐 적다면 적고 적지 않다면 적지 않은데요. 성범죄 무고 피해자도 실제로 존재하고 이번에 지금 미투 운동이 혹시라도 이런 이제 무고의 문제로 또 희석되지 않을까 하는 예. 우려도 있습니다. 참 미투 운동과 관련해서는 그래요. 이게 확산이 되다 보니까 정치적인 해석도 나오고요. 뭐 법적인 해석들도 나오고 뭐 여기저기서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취지 자체는 좀 적폐청산하고 좀 나쁜 문화 바꿔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원래 그 초심대로 좀 잘 확산이 돼서 뿌리 뽑을 건 뿌리 뽑았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법적으로도 우리 피해자들이 더 이상의 피해를 안 받는 경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콤파스의 이피루 변호사, 머니투데이 더헬의 유동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럼 저희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저희들은 또 내일 하루 쉬고 내일 모레 핫한 이슈들 들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